어제 강연에는 경북 김천에 사시는 김영아 씨께서 며칠 전에 보내주신 포도로 강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잘했습니다. 항상 지난번에 단감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꽃도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이 방송을 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며칠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중국 정말 문제입니다. 경제 개발에는, 성장에는 관심이 있고 환경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 피해를 지금 한국이 다 덮어서고 있는데요. 솔직히 미세먼지가 기관지나 폐에, 저도 폐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에 좀 지장이 있는 사람들, 평소에 지병이 있거나 별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정말 숨쉬기가 답답하고 천식이 생기고 힘듭니다. 이 미세먼지라는 게 결국 중국의 각 공장에서 나온 오염 공해 물질들이 스모그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스모그라는 말이 원래 포그하고 스모크, 그러니까 연기와 안개라는 용어가 합성이 돼 가지고요. 과거에 영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런던이 안 그래도 안개가 많은데 거기에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개가 아니라 한마디로 공해 물질들이 안개와 뒤섞여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봄이면 황사, 즉 중국이 나무를 빼버리고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 보니까 숲이 없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경 인근 수십 킬로도 전부 사막화 되어 가고 있어요. 고비산맥부터요. 북경에서 제가 차를 타고 쭉 나갔는데 한 40-50km 나가니까 나무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한 10년 전입니다. 중국의 이 허난성에서 이제 소림사를 가려고 갔는데요. 물론 북경은 아닙니다만 정주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주변까지 합치면 되는 큰 도시인데 거기서 소림사를 가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한 200km 안팎인데요. 쭉 가는 과정에서 나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림사를 가도요, 저 멀리 나무 몇 그루 있지 전부 황폐한 황토였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한국의 황사로 날라오고요. 지금 1년에 여러 차례 한마디로 스모그가 오고 그것은 미세먼지가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만약 비가 내리면요, 요즘은 비를 맞으면 그 빗 속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오염 물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머리 털도 빠집니다. 몸에 얼마나 나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처럼 빗 속에서 축구 한번 차면요 굉장히 불편하죠. 비가 많이 올 때 축구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걸 요즘은 느낄 수도 없고 느껴서도 안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서해안은 중국의 공장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온갖 오염 물질들로 머지않아서 서해안에 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거기 사는 물개니 뭐니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대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좀 먹었으면 뒤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배출을 하고 마는 무책임한 중국이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제 대국이 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화경제권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로 한국을 경제 통합시켜 버리겠다라고 해서 요즘 한국에 잘해주는 척 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한국으로서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중국의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따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이 환경기후협약이나 세계적인 환경을 정하기 위한 이 사회운동에 또 환경을 정하기 위한 비용 분담에 제대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항공오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들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폭이겠죠. 조폭이 아닌데 이거 한 사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조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운영하신 분이라고 합시다. 분의 집을 덮쳤는데 집에서 정말 뭐 돈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들로부터 현금 31억과 31억, 그 다음에 32억 상당의 부동산, 주식, 예금, 자동차 등을 찾았다는데요. 그걸 주도한 한 분의 집을 덮치니까 아파트에 금고에서 7천만원, 골프백에서 2,500만원, 부엌 5번 밑에서 3억 5천만원, 그리고 압수품 중에는 7억짜리 람보르기니가 나왔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국의 산동성의 칭다오에다 불법 사무실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서버는 필리핀에 설치해가지고 4년 동안 12,000명의 회원을 모았어. 1,753억의 도박을 했고 그 중에서 162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2012년 기준이요,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75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스포츠 토토 시장이 7조 6천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이 9조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17조 5천억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 도박 시장이 75조인 나라, 이게 전부 지하 경제지 않습니까? 세금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국민의식이나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이 사형산업협회에서 낸 게 이 정도니까 실제로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75조 시장에, 지하시장에 종사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지하경제에 대해서 청산을 하겠다 해서 도박, 마약, 그 다음에 뭐 가짜 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룸살롱 같은 데서 탈세하는 거, 그것만 탈세합니까? 온갖 군데가 다 있겠죠. 그래서 지하경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파악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인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지하경제라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박, 마약, 매춘입니다. 그리고 일부 룸사토룸 같은 경우에 장부에 잡히지 않는 술을 파는 것도 지하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 외에 조폭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도 대부분 불법 지하경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시민들도 지하경제에 뭐 음으로든 양으로든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세금 내지 않고 뭐 약들 팔고 사고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다 지하경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하경제가 GDP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 30%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기보다는 퇴행적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 정상으로 되기 틀린 나라들이죠. 아르헨티나도 제가 볼 때 그렇고, 뭐 파라과이도 그렇고, 전부 뭐 지하경제가 판을 칩니다. 파라과이하고 브라질 사이에는요, 세금 안 내는 야시장이 생기는데요. 다리 건너서 국경지역에 뭐 우루과이까지 뭐 서너 개 나라가 거기 가서 전부 물건 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불법 도박 시장은 가정의 경제를 파멸시키고 거기에서
가담하게 된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조폭이 운영하는 마카오 불법 카지노에 출입해서 문제가 된 스포츠 선수들도 있는데요. 불법 지하경제시장이 이렇게 커가지고는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와 사법기관들이 나서서 불법 도박을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한마디로 뿌리를 갖다 다 지금부터 잘라버리도록 그렇게 일대 불법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에서 4대 양극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전에요. 근데 이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다. 급격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손을 좀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한 사람은 사회 비판적인 좌파 제야가 아니라 전부 주류 연구원이나 주류 관료거나 전임 관료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한 분은요, 최근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90.7%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계층 이동이, 즉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8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붕괴하고 해체되고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참석자들은 IMF 이후에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었다.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 근데 IMF 때부터 이게 심각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이 어떻게 선순환했는가 하면 기업이 소득을 많이 벌면 그것을 국내 투자를 하고, 그 국내 투자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그것도 월급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가계 소득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기업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IMF가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IMF 전에는 기업 소득 증가율이나 가계 소득 증가율이 다 8% 정도로 서로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배분되는 기업의 소득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기업이 돈을 벌면 그것이 기업 자체의 소득으로 또 가계의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서 저 기업의 월급을 받는 중산층들이 없어져 가고, 한마디로 중간이 없어지면서 빈곤층과 상류층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박성 교수도 하셨고요. 굉장히 소신이 있는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대기업이 돈을 벌어도 투자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4.5%에 머물렀다. 이 기간 법인 소득 증가율은 16.4%,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8%에서. 가계 소득 증가율은 2.4%, 3분의 1, 4분의 1 사이에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은 대폭 증가하고 비슷했는데 가계 소득은 내려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박 전 총장은 정부가 소득 분배에 대한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총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바꿔야 된다. 대기업 주도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대기업 위주 투자보다는 내수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요,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는 90년대에 끝이 났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부분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이 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야 된다. 즉 돈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국가가 돈을 창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가 즉 일자리 창출이나 국가가 소득 수지를 어쨌든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이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들어 주거나 안 그러면 주거 비용을 낮추거나 통신 비용을 낮추거나 뭐 휘발유 비용을 낮추거나 차량 구입 비용, 보험 비용을 낮추어서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하던 이야기를 이분들이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좌파들도 아니고요. 주류 경제학자들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이런 말 잘 안 하죠. 근데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아직도 SNS에 보면 황장수는 좌파다. 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빼따른 시선을 갖고 있고 분배를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하지 않는다. 저도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고요. 대기업 재벌 위주로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성장만 되고 일자리만 있다면 양극화나 불균등이 더 심화돼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탈세를 하고 배임 횡령을 하더라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고용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수백 조씩 쌓아놓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을 비판하면 제가 비판도 아니죠. 경제 방향을 대기업이 다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이 꼴 한국이고 대기업이 꼴 성장이고 대기업이 꼴 고용이라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하라고 질타도 하고 규제도 하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좌파라면요. 대한민국의 우파는 재벌 앞잡이들입니다.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좌우를 갖다 들이밉니까? 제대로 된 우파를 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를 보지 못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누구나 공정한 스타트 라인에 서서 공정한 룰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경제에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특혜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왜곡되어진 양극화되어진 침체된 한국 경제를 더욱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집중된 경제정책은 시정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대기업 찬양하고요.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뉴스 브리핑에 참조라도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경제적인 방향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90.7%가 가난에 대물림이 심각하다 그러고 82.2%가 신분 상승이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 아닙니까? 이걸 시정하자는 게 좌파입니까? 저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요 출연하셔가지고 언제든지 토론해 봅시다. 어느 것이 진짜 올바른 자유시장 경제인지요